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기 자극을 이용한 신경재생 치료를 위한 유선 충전 방식의 나눔시 전극에 대해 발표할 강호연, 박성민, 구한빛, 구한별입니다. 저희는 중추신경, 나눔시 전극에 관심이 많은 학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어린이 활동을 2가지 이상 병행 중이며 다양한 연구 참여 경험을 토대로 수월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인덱스로 서론, 연구 방법과 내용, 결과 및 고찰, 결론 순으로 발표가 진행됩니다. 다음 사진은 최종 발표가 진행되는 오늘까지 학생들은 뉴럴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일렉트리컬 시뮬레이션의 연구 동향, 목적 및 인식 조사, 나노미식 일렉트로닉스가 갖는 이점, 특징 관련 연구 조사, 무선 전송 기술의 종류, 원리 및 장단점 조사, 공정에 필요한 장비의 원리, 재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발표하는 온라인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제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로부터 불치병이라고 불리던 중추신경의 치료에 대해 시대를 거듭할수록 중추신경 손상 환자의 치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기술 및 과학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는 중추신경 손상 치료가 거의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신경 손상 치료에 대해 협업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또한 중추신경 손상 치료의 연장선이며 특히 바이레저러블과 같이 생체 흡수성, 무선 전력 관측을 중심으로 생체 적합성 및 무선 전력 관측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으로 기존 바이오레저베이블이 갖는 이점, 그리고 수술 후 생물체 내에 삽입한 의학장치의 분해 과정에서 2차 수술 없이 관련 비용과 위험성을 제거한다는 점을 이용한 중추신경 재생 치료의 방법을 제시 및 무선 전력 전송과 무선 충전을 통한 중추신경 손상 환자의 치료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생체 적합성을 고려한 임플란트형 나노미스 전극을 활용한 중추신경 재생 치료를 하는 것이며 생체 필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구조와 이를 삽입 후 환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가벼운 무게가 되도록 설계하여 무선 전력 전송 및 무선 충전이 가능한 나노미스 전극을 제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연구 방법 및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에 필요한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렉트로스피닝은 일렉트로스폰 파이버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이 섬유들의 지름은 수십 나노미터에서 몇 마이크로미터 사이입니다. 폴리머 용액을 주사기 펌프로 통과시키고 0에서 30kV의 고전압을 인가하면 표면 장력보다 정전기 반발력이 커지며 용액이 방사되고 이후 빠르게 회전하며 나선형이 됩니다. 방사 길이는 폴리머 용액의 증발 시간에 따라 좌우되며 결국 집속판에는 불규칙 형태의 섬유상들이 모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CVD입니다. CVD는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의 약자로 기판에 증착할 물질을 기체 상태로 주입하고 챔버 내 기판 위에서 진공 상태로 고온 화학 반응을 통해 직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소자에서 방막 공정에 이용됩니다. 세 번째는 PVD입니다. PVD는 피지컬 베이퍼 디포지션의 약자로 신필름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금속층 형성을 위한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금이 사용되며 내부의 금을 TFT 위에 도포하고 성막한 이후에 포토 공정을 거쳐 원하는 형태의 배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열 전자빔 증발법을 사용하는 서머리 네프라이터를 이용하고 이는 레지스티브 히트 소스를 사용하여 물질이 증기 압력이 생성될 때까지 고진공 챔버에서 가열되고 증발된 물질은 열 에너지로 진공 챔버를 가로지르며 대상을 코팅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핀 코터입니다. 스핀 코터는 평평한 웨이퍼나 평판에 얇게 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방막 공정의 기본 장비입니다. 평판 위에 코팅하고자 하는 물질을 놓고 회전시키면 얇은 막이 형성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용되는 재료입니다. 첫 번째로 나노섬유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TPU입니다. TPU는 한국말로 열가소성 폴리울탄으로 인장 강도, 인열 강도, 내마모성 등의 물성을 지니며 높은 내구도를 지녔습니다. 압출, 사출 시 첨가제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으며 열을 가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경도 변화가 가능하고 영하 40도에서 영상 90도씨까지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신체의 온도 범위 내에서 원활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금은 이온화 경향이 작아서 이온화되기 어렵고 생체 적합성이 보장됩니다. 신체에 주입 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며 독성이 없고 금의 환원 전이가 높아 다른 금속 및 금속 산화물보다 상대적으로 이온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 금을 나노 입자 형태로 가공하고 순환 시간이 긴 유기물질, 즉 폴리머 용액 등을 나노 입자 표면에 개질시키면 투하 상승 및 저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은 나노 섬유 코팅 및 회로에 이용됩니다. 마지막 페럴린은 페어로 벤지너디얼 링으로 구성된 물질입니다.
페를렌 코팅 공정은 코팅이 기상부터 액상의 중간 단계까지 형성됨을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은 노출된 내부 표면에서 균일한 코팅 결과를 얻게 하여 정교한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기판 코팅에 사용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다음 소자 제약 및 측정입니다. 우선 소자는 리시버와 인터페이스 에어리어로 구성됩니다. 서포팅 프레임 위에 리시버와 인터페이스 에어리어가 증착되고 두 부분은 와이어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에어리어에 나노메쉬 전극이 포함됩니다. 이 소자는 신체 내에 삽입되어 무선 전송을 통해 전기 신호를 수신받고 전송하므로 다양한 위치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펑션 제너레이터와 오실로스코프 측정 장비와 트랜스미터를 이용한 무선 전송을 통해 세 가지 조건에서의 나노메쉬 전극의 전도도를 측정하였습니다. 펑션 제너레이터는 원하는 파형의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파형 종류, 전압, 주파수, 오프셋, 듀티비를 조정하여 다양한 파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는 정기적인 신호를 화면에 나타내며 Y축의 전압의 변화, X축의 시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입력 신호의 시간과 전압의 크기, 신호의 주파수, 입력 신호에 대한 회로상의 응답 변화, 그리고 기능이 전환된 요소가 왜곡하는 신호, 직류 신호와 교류 신호의 양, 신호 중의 잡음과 그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 제너레이터를 통해 발생시킨 전기 신호를 트랜스미터가 나노메쉬 전극으로 무선 전송하고 나노메쉬 전극이 받은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분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입력 전압의 주파수에 따른 출력 전압, 리시버와 트랜스미터의 거리에 따른 출력 전압, 그리고 기울기에 따른 출력 전압을 측정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실험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은 우선 나노메쉬 소자 공정 과정에서 정확한 공정을 위해 장비 사용법 및 공정 과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기계 내의 상태 관리를 위한 센서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진공 장비의 경우 극미량의 이물질이 들어가도 규칙적인 소자 공정 영향에 미쳐 정확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노메쉬의 증착 과정에서 섬유의 밀도, 기능 유지, 인터페이스 에어리어와 리시버의 연결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제약된 소자가 플렉서블하고 휜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측정 과정에서는 소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뤄야 할 것이고 자기유도 방식이 코일 간의 거리, RX 코일의 위치 정합성에 민감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연구 결과 및 고찰입니다. 우선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작한 전자소자를 소개한 후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알아보고 실험에 대한 고찰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작한 소자는 위와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은 receiver, 즉 외부 트랜스미터와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신호를 수신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보라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은 interface area, 즉 신경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무선 전력 수송 전자소자가 생체에 부착되어 전기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인터페이스 에리아 부분은 생체 접합이 되도록 온전한 기판 없이 나노메쉬만으로 존재하는 상태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것은 실험에서 사용된 장치와 측정 시스템인데 앞서 박선민 학생께서 연구 방법 및 내용 파트에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부터 실험을 위해 사용한 장비인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장비들이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이 중에서 트랜스미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미터는 코일을 감아서 만든 것으로 트랜스미터와 전극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인해서 전극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용한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렇게 장치를 하나씩 자세히 보면 왼쪽부터 트랜스미터, 그리고 가운데는 receiver and neural interface, 그다음 맨 오른쪽 거는 measurement syste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여기서 보이는 이 그래프는 주파수에 따른 출력 전압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통의 소자는 조건에 따라서 최대 출력이 존재하는 그런 주파수가 존재를 하는데, 이 소자의 경우 최대 출력 전압을 발생시키는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소자의 경우 20MHz일 때 가장 큰 출력 전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프에서도 보면 출력 전압의 최고 피크점이 20MHz일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사이 거리를 조작 변인으로 하여 아웃풋 볼테지를 측정하였습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유도되는 출력 전압값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무선 전력 충전과 전류 생성은 거리라는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소자는 생체에 이제 부착되게 되는데, 생체는 기존의 측정 환경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체 내는 평평하지 않고 굴곡이 존재하여 리시버와 트랜스미터의 중심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랜스미터와 리시버의 중점이 벗어나는 경우를 리시버에 대하여 트랜스미터가 기울어져 있는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생체에서의 소자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트랜스미터와 리시버가 이루는 각도를 조작 변인으로 하여 아웃풋 볼테지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45도 정도 기울였을 때 출력 전압값이 10% 정도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를 생체에 삽입했을 때 피부에 의해 리시버와 트랜스미터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고찰로 이렇게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론 부분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연구가 갖는 이점입니다. 본 연구를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며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경 재생을 위한 치료는 전기 자극 대신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신경손상학회 및 아래 논문에 따르면 최근 연구들이 신경 이식에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줄기세포계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포가 스스로 분할을 지속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분할을 인위적으로 제어해야 하며 원하는 세포 계열로 분할을 유도하여야 하는데 아직 선행 연구나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줄기세포와 달리 생체 적합성에 근거하여 인체에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본 연구는 신경치료를 위해 나노메시 전극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다양한 각도로 실험하여 안전성이나 나노메시 전극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제한성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신경이 손상된 환자의 치료 중 하나로 나노메시 전극을 활용한 위 연구를 소개하면 이 전극을 사용하여 치료한 신경 손상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합니다. 또 학계에서 나노메시 구조를 응용한 분야와 관련된 연구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더 다양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과학의 발전, 나아가 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연구를 거치면 신경치료를 위한 도구로서의 보편화가 가능하며 신경치료 도구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할 부분입니다. 먼저 소자에 따른 수명을 고려해야 합니다. 영구적인 소자의 개발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며 치료 기간에 맞는 소자의 수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추가로 인체에 적용한 실험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실험 동물 한정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인체에 적합한지도 실제로 실험을 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 과정입니다. 신체 내부에 삽입하면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매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본 연구만으로 장기적인 전극 사용의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이론과 실제의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전극의 사용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전극 사용의 실험 결과가 필요합니다. 또 특이 체질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합니다. 위 전극을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극소수의 특이 체질과 관련이 있는 연구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리저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체에 흡수되는 시간, 조건 등과 관련된 부분의 연구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일과학고등학교 강호연입니다. 이번 프리-URP 활동을 통해서 저는 생체 조화 소자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아가 바이오 나노 신소재 공학 연구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탐구하면서 서로 질문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탐구 능력과 사고의 폭이 확장되어서 좋았습니다. 과학 연구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종과학고등학교 고한변입니다. 제가 평소 관심 있어 하는 카이스트에서 프리ULP 활동을 통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을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고 매번의 활동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을 이끄는 이공계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종과학고등학교 고한빛입니다. 저는 생명공학자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이번 프리 URP는 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기존에 관심 있던 중추신경과 새로 알게 된 나노메시 전극을 융합 연구하는 것도 좋았고 연구 사전 보고서 작성, 논문 분석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까지 비록 단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은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추가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도 생겼는데 이 부분은 제가 꿈을 이루고 직접 논문으로 작성을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수고등학교 박선미입니다. 이번 프리URP 활동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팀원분들과 첨단 기술 연구를 접하고 배울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이런 활동은 처음이라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조교님, 팀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어려운 시국에도 이 본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생명공학, 전자, 통신 분야 이런 기본 지식뿐만 아니라 공학 분야 특성상 장비나 어떤 재료에 대한 이해도 하는 게 필수적이라 매우 좀 쉽지 않은 연구 활동이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주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느꼈던 활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